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얻게 하는 시간 2021학년도 제주 제1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 가면서 배운 이론들을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직선을 평행 이동을 쭉 하고요. 그 다음에 대칭 이동을 좀 했더니 어이구 직선이 되었습니다가 아니라 Y축에서 수직으로 만난다 이런 얘기인데요. Y축에서 만나는 거니까 Y절편은 같겠고 수직이니까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를 돼야 되는 거니까 결과는 그럼 어떻게 마이너스 4x 플러스 5가 된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Y는 ax 플러스 b 이런 부분들이 평행 이동해서 나오겠고 그 다음에 또 뭐 대칭 이동해서 결과 이렇게 나왔다 이런 얘기 되겠죠? 문자를 가지고 좀 처리해주면 좀 불편하니까요. 우리는 거꾸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주어진 부분 y는 이꼴 마이너스 x 대칭 이렇게 하게 되면 x보도 바꾸고 y보도 이거 바꾸면서 또 문자도 바꿔야 되겠죠. 마이너스 x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4 이거 플러스 4y가 되겠죠. 그거를 좀 바꿔야 되니까 4y 플러스 5에서 처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좀 해주면 되겠죠. 4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 처리되어 있으니까 y는 마이너스 4분의 1 x 마이너스 4분의 5 해서 나온 식이 되겠고요. 이 다음에 이제 평행이동을 이제 다시 거꾸로 가면 되죠. x축으로 2만큼 이렇게 돼 있으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마이너스 4분의 1에 x 플러스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y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그럼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이렇게 해서 써가면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1 x 그냥 4로 좀 통분하는 거니까 그냥 4분의 1 써가는 게 낫겠죠. 마이너스 4분의 2 마이너스 그 다음에는 4분의 5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y는 이꼴 마이너스 4분의 1x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3 해서 처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된 식이 이제 맨 처음에 되어 있는 이제 y는 이꼴 ax 플러스 b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요. a 값은 마이너스 4분의 1 b 값은 마이너스 4분의 3 해서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뭐 a 더하기 b 값을 구해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정답은 뭐 마이너스 1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원래 뭐 시키는 대로 하게 되면 이제 방향이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변화되고 이제 또 다 변화해서 이제 나온 결과가 같습니다 해야 되는데 문자 있는 상태에서 평행 이동하고 그다음에 뭐 대칭 이동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식이 좀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과정 자체를 좀 거꾸로 이렇게 좀 처리해서 되죠? 거꾸로 해서 살펴가는 이런 부분들 이런 게 이제 실전 문제 풀이에서 좀 센스 있게 대처하는 방법이니까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해가면서 학습을 좀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 가는 함수 fx가 주어져 있습니다. 절대값이 주어져 있죠. x값이 1을 중심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겠군요. 이렇게 이제 x가 1을 중심으로 해서 1보다 크게 되면은 그대로 풀려가는 거니까 k 플러스 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뭐 이런 식으로 처리되겠고요. 1보다 좀 작게 되면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니까 k-3x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면 되겠죠. 마이너스에서 계산되겠습니다. 자, 근데 뭐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런 얘기는 뭐 1대1 대응이 되어라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요. 1대1 대응이 되려면 이제 기울기부터 좀 조사를 했을 때 기울기가 좀 어떻게 되죠? 기울기가 좀 같은 방향 형태가 돼야 되는 거죠. 이쪽이 뭐 양인데 이쪽이 뭐 이렇게 돼서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이런 부분은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k 플러스 3하고 k 마이너스 3 이게 이제 기울기 곱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니까 0보다 크다 이런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렇다면 이 범위를 좀 나타내 주는 거니까 정답은 뭐 3번입니다 라고 풀이를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시죠?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1대1 대응, 역함수 존재 이런 부분들이니까 내용 정리 확실하게 잘 해둬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함수 fg 전부 다 주어져 있습니다. 다음 값을 계산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뭐 f1 먼저 구하면 되죠. f1은 2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g f2 이렇게 처리해주면 돼. 2가 그러면 3으로 가고 3은 또 이렇게 가는 거니까 뭐 계산 결과 1입니다라고 해서 깔끔하게 처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역함수가 문제인데요. 역함수는 이제 순서가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g 역함수, f 역함수, 3 이런 부분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때 이제 뭐 f 역함수 3을 구해달라 모르면 a라고 해주면 무엇을 대입해주면 3이 나올까요? 해서 찾아가는 거죠. 3이 나오는 이런 부분들을 해주면 뭐 2를 좀 대입해야 되는 거니까 결과는 2입니다 라고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 g 역함수의 2를 좀 구해달라 역시 뭔지 모르니까 무엇을 대입해주면 2가 나올까요? 해서 찾아가면 되겠죠. 2가 나온 부분들을 찾아가는 거니까 얼마다? 4다라고 해서 b값은 4 즉 계산 결과는 4입니다 라고 풀어갈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이런 부분들 열심히 좀 계산해서 뭐 합을 좀 구해가면 되는 거니까 어렵지 않게 계산이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정답이 5 이렇게 그럼 더하기 해서 5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합성함수 부분들 뭐 이게 앞쪽 부분에서 뭐 순서 지켜가는 부분들은 뭐 어렵지 않게 처리가 되는 건데 이렇게 역함수 하게 되면 순서가 좀 이렇게 뒤바뀌는 이런 부분들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역함수를 좀 직접 지금 사실 뭐 구하기도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뭐 무엇을 구해갈까 이렇게 처리. 사실은 근데 뭐 거꾸로 해서 좀 할 수도 있는 거죠. 역함수 3이니까 3에 가서 이렇게 대응될 수 있는 숫자 이렇게 2를 이렇게 찾아도 되는 거겠고, 그죠? 그 다음에 또 2가 가서 또 대응되는 결과 4 이렇게 좀 찾아도 되는 건데 뭐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좀 어떻게 풀어갈까 이런 부분들 좀 보여드렸으니까 이런 거 좀 신경 써가면서 연산을 좀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대응 방법이 다 나와 있는 부분들이니까 자신감을 갖고 잘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4번 살펴봅니다. 직선을 평행이동한 후 그 다음에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것을 L이라고 하겠다. 그런 다음에 그 L이 X축과 Y축 만나는 점들 좀 찾아서 지름을 하는 또 원이다. 아이고, 그럼 풀이 절차를 그대로 순서를 좀 따라가야 되는 거죠. X축으로 3만큼 X-3 써가면 되겠고요.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 플러스 2 써가면서 계산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 소거되는 게 보이고 그러면 또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6은 이꼴 채로 해서 됐고요. 이 부분들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원점 대칭에 이동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X보도 바뀌고 이렇게 좀 대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것을 정리한 식이고요. 아이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바뀌게 되면 X보도 바뀌고 Y보도 바뀌어서 풀이를 좀 해가면 되겠습니다. Y는 2X 마이 플러스 6 해서 정리를 좀 해주면 되겠죠. 2X 플러스 6 해서 정리 끝. 자, 일단 이제 뭐 X축과 Y축 만나는 점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요. 0,6 이렇게 찾으면 되겠고 Y에다가 0 이렇게 쓰면 이제 마이너스 3,0 이렇게 찾아가면 되겠죠. 이걸 이제 그러면 이제 지름으로 하는 원을 이제부터 좀 찾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원의 중심 좌표는 중점을 구하면 되는 거니까요. 마이너스 2분의 3, 3에서 구해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길이를 구하게 되면 지름 길이가 될 건데 이 지름 길이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3제곱, 6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니까 이 부분들이 뭐 3루트 계산해서 3루트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반지름 길이를 구하게 되면 2분의 3루트에서 반지름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정리한 원 방정식이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뭐 중심 좌표가 대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반지름이 C 이렇게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거 좀 주의를 기억하면서 풀이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반지름이 C가 아니라 아이고 루트 C가 되어야 되는 거죠? 아이고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뭐 4배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값을 구해달라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처리해주면 A 값은 2분의 3, B 값은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더하기 4분의 9 59, 45 이렇게 좀 써가야 되겠죠. 계산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6 플러스 4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죠. 정답표에서 39입니다라고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냥 뭐 거의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주어진 부분들 평행이동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평행이동은 식 쓰고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원점 대칭이동해서 단층이동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좀 뭐 x절편 y절편 좀 찾아주고 요거를 뭐 지름으로 한다라고 했으니까 그곳에서 이제 지름 길이도 구해가지고 결국 반지름 찾고 주어진 방정식이랑 또 매치업하고 됐습니까? 뭐 거의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니까 뭐 이런 항목들 평행이동, 대칭이동, 그다음 원방정식 정리하는 부분들 이렇게 좀 학습이 돼 있으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보기 함수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실수 전체 집합으로 가는 그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상수함수 1대1 함수 1대1 대응 좀 찾아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상수함수는 뭐 항상 일정한 값이 얻어져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뭐 기억입니다 라고 찾아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1대1 대응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전체 집합으로 좀 가야 되는 부분을 찾아가려면 당연히 미음이 되겠죠. 미음입니다 라고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1대1 대응은 하나의 원소에 하나씩 대응되는 거니까 리얼입니다라고 찾아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뭐 정의 자체만 좀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하고 있으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좀 평범한 그런 문제가 되니까 실수 없이 풀이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다음 중 명제인 것은 무엇입니까? 참 거짓이 명확한 문장이나 식이다 이런 얘기가 이제 명제가 되는 거죠. 와, 그런데 x 값이 뭔지를 지금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럼 뭐 이게 뭐 1인지 큰지 뭐 이런 거 뭐 이거 다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제곱한 것이 0보다 작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제곱한 값은 x-1의 제곱 이런 부분들은 항상 어떤 값을 집어넣더라도 0보다 크거나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주어진 부분들은 거짓인 명제입니다라고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아하, 그러니까 참거짓을 알 수 있는 것은 몇 번이다? 5번이다. 그래서 5번이 명제입니다라고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세 조건 BQR에 대해서 두 개의 명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두 명제 모두 참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명제들 좀 그럼 어떻게 되죠? 명제를 연결해서 이제 추론을 좀 해야 되는데 현재 R 명제 부분들이 이게 공통으로 좀 들어가 있으니까 겹쳐 연결해 갈 수 있는 그런 명제가 되는 거죠. 그럼 앞에 부분들 대우를 구해서 Q이면 R이다, R이면 P다라고 해서 추론을 좀 해가면 되겠습니다. 공통되는 그런 명제들을 좀 이용해서 추론을 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이때 반드시 참인 것을 보기에서 골라달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억은 대우를 이용해서 R이면 P다라고 좀 살펴보게 되면 당연히 맞습니다 되겠고요. 니은은 Q이면 P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Q면 P다 추론 결과를 좀 얘기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디귿은 R이면 나P 이렇게 되는 부분들, 니을은 R이면 Q 이렇게 되는 부분들, 어이구 R이면 Q 이런 것도 뭐 영명제가 되겠고, 디귿은 우리가 얻은 결과 가지고는 아무 결론도 낼 수 없는 이런 내용이 주어져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해당 상에서 이제 보기에서 옳은 거 참인 명제는 그럼 뭐다? 기억과 니은이다라고 해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명제를 좀 이렇게 연결시켜가는 방법 이런 걸 우리는 이제 추론이라고 하죠. 3단 논법 추론하는 방법 조금만 좀 연습하면 자연스럽게 좀 처리 가능한 거니까 이런 부분에서 실수 없이 또 풀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해둬야 되겠습니다. 보기 중 P이면 Q이다 이위한 필요충분 조건, 필요조건, 충분조건, 필요충분조건인가요? 그럼 P명제, Q명제 두 개의 진리집합이 서로 어떻게 된 거 같아지는 걸 좀 찾아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골라주십시오 되어 있고, 실수고 공집합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기억은 X는 0 또는 Y는 0. XY 곱하기 0이 X는 0 또는 Y는 0이니까 두 개 좀 같은 진리집합을 갖는 거죠. 기억이 좀 해당 사항이 되겠고요. 다음 니은은 X값이 Y보다 크다 이런 부분들이라면 이건 좀 Y는 1꼴 X 이렇게 그렸을 때 X값이 더 큰 부분들은 순서상으로 좀 고려하게 되면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와우. 1사분면, 3사분면 절반에다가 4사분면 이렇게 처리되겠고요. 그 다음에 X0보다 크고 Y0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되면 이건 뭐 4사분면에 해당하는 거죠. X0보다 크고 Y0보다 작은 부분들. 그렇다면 P명제가 좀 더 큰 부분들이니까 이건 해당 사항이었겠습니다. 디귿은 B하고 C 벤다임을 그렸을 때 A가 B에도 들어가고 C 집합에도 들어가려면 어떻게 됐습니까? 양쪽에 동시에 좀 만족하는 부분이라면 이제 교집합 부분들이 이렇게 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됐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교집합에 들어갑니다 라는 얘기니까 요건 또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그렇게 된다면 기억 디귿 4번이 좀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필요 충분 조건을 하면 두 집합의 의미가 좀 이렇게 같은 의미를 갖는 그런 것을 좀 골라달라, 이런 취지의 문제라는 사실들 기억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전체 집합의 세 부분 집합 XYZ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습니다. 항상 옳은 것을 골라달라고 했는데요. 이건 또 뭔가요? X집합하고 Z집합을 이렇게 좀 그렸을 때 합집합에서 교집합의 여집합 부분들을 빼야 된다는 거니까 X만 있는 부분들이거나 Y만 있는 부분들 이렇게 표시한 부분들이 이제 바로 뭐다? Y다라고 좀 살펴가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옳은 걸 골라달라. X집합이 유한집합이 아니면 그럼 뭐 무한집합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Y집합도 무한집합이다. 어이구 빗금친 부분들이, 하지만 지금 이렇게 빗금친 부분 자체는 이게 지금 유한집합이 아니더라도 빗금친 부분 자체는 이게 뭐 유한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거 좀 잘못된 내용이 되겠고요. Z집합이 유한집합이면 Y, 이것도 역시 좀 상상이 안 되죠. Z집합이 뭐 Y집합은 또 유한집합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니까 뭐 이런 좀 말이 안 되겠고요. 뭐 교집합 부분들이 유한집합이라고 해서 Y가 무한집합이냐, 뭐 좀 유한집합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유한될 수도 있으니까 또 안 되겠고, Y집합이 유한집합이면 아이고 빗금친 부분들이 유한집합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면 XYZ가 모두 무한집합이다? 유한집합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이런 내용들을 이거 좀 보죠. X 합 자체가 무한집합이 아니면, 즉 합집합 이렇게 한 전체 부분들이 유한집합이면 당연히 밑금친 부분들도 무한집합이 아니다. 아이고 5번이 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 벤다이그램 하나 그려놓고 이럴 수도 있다 저럴 수도 있다 뭐 이런 부분을 좀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유한, 무한 이렇게 됐으니까 원소의 개수가 무지 많습니까?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개념 설정을 좀 이렇게 해가는 부분들이니까 대신 이제 문장 좀 꼼꼼하게 읽으면서 실수 없이 대처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두 집합 X, Y 주어져 있습니다.
교집합의 원소 개수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x집합은 30분의 x대인데 x값이 1부터 30 전수 이렇게 돼 있으니까 30분의 1, 2, 3 이런 숫자들인 거죠. 30까지 가는 숫자들인 거겠고 y집합은 50분의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1, 2, 3 해서 50까지 가는 이런 숫자들로 구성되어 있겠습니다. 되겠죠? 교집합 공통적인 원소가 되려면 일단 뭐 같아지려면 이제 분모가 같아져야 되는데 30분의 50분의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어진 부분에 또 3으로 약분되면 10분의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약분되는 숫자들만 좀 이렇게 찾아야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10분의 이렇게 해서 약분하기 전 숫자를 쓸까요? 그럼 이제 369, 그러니까 1, 2, 3, 원래 이제 369 이런 숫자들이 약분되게 되면 이렇게 좀 3으로 좀 약분돼서 10까지 이렇게 좀 이런 숫자가 나올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그렇다면 5로 약분되는 거니까 10분의 또 이제 원래는 5, 10, 15, 20 이렇게 해서 가는 숫자들이 1, 2, 3, 4 이런 식으로 해서 10까지 이렇게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렇게 되면 뭐 겹치는 부분들이 당연히 원소가 좀 몇 개가 되겠습니까? 10개의 숫자가 좀 겹친다라고 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하하, 요거 좀 나름 좀 재미있게 좀 구성되어 있는 그런 내용인데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이쪽에 뭐 분모가 좀 인수 자체가 지금 3하고 곱하기 10, 그다음에 5 곱하기 10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 공통 인수를 좀 갖는 부분들 이런 걸 좀 고려해 가지고 찾게 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 집합은 1부터 12까지 되어 있고요. 두 부분 집합 A 주어져 있습니다. B는 또 3의 배수로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이때 이제 다음 원소의 합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무슨 뜻인가요? A합 B에다가 교집합, 차집합은 어떻게 되죠? 교집합의 여집합이니까 B 이렇게 좀 만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됐네요. 자, 이건 지금 벤 다이그램 그리면 되는데 합집합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B 차집합 A가 되는 거잖아요. 됐죠. 그렇게 되면 뭐 교집합하게 되면 A 여집합, 교집합 B 해서 알아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의 배수 중에서 그 다음에는 A의 여집합이 되는 거니까 9 부분 좀 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을 계산하면 3, 6, 9 빼고 그 다음에 뭐 12 이런 형태로 좀 계산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12까지 구해가는 거니까 3의 배수 중에서 B, A집합이 있는 9를 빼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전체 결국 뭐 원소의 합을 구해라 그럼 이제 21 이렇게 처리돼가는 그런 내용 되겠죠? 뭐 간단하게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인데 일단은 뭐 주어진 부분들 이제 연산에 의해서 처리해가는 부분들 이렇게 좀 연산할 때 이제 차집합 부분들을 먼저 연산하고 그 다음에 이건 좀 약간의 좀 벤 다이그램 개념의 이제 개념적인 요소를 통해서 살펴간 부분들이니까 이런 걸 좀 감안해서 풀이를 좀 진행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정수 전체의 집합에서 X집합이라는 것은 뭔가요? XY가 순서쌍으로 되어 있는데 정수들로 구성되어 있으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 Y집합은 역시 순서쌍인데 아이고 이거 완전 제곱식을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 이제 Y 값에 완전 제곱수 들어가야 되겠고 C집합은 또 Y 값이 어떻게 됐습니까? 1부터 10 사이에 있는 부분들이 순서쌍으로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세 집합의 교집합을 구해야 되려면 아이고 일단 뭐 자연수 순서쌍에다가 완전 제곱에다가 Y값 이렇게 되니까 일단 Y값 부분들은 완전 제곱 형태로 좀 구성되는 거니까요. 4일 때 그 다음에는 9일 때 Y값이 이런 식으로 좀 구성되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4가 된다면은 2제곱 되는 거니까 1 대입해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2가 되려면 마이너스 3 대입해도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3,4 이런 식으로 됐죠. 그 다음에 이제 9가 된다는 얘기는 3제곱 해야 되는 거니까 2 대입해주면 되는 거겠고 2가 된다면 마이너스 3이 되면 마이너스 4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그래서 좌표를 좀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되니까 뭐 순서쌍 개수는 당연히 몇 개가 되겠습니까? 4개입니다 라고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순서쌍은 맞게 구했나요? 일단은 뭐 제곱분들이 2제곱 1은 또 안 되는 거니까요. 뭐 4, 9 이렇게 나온 부분들이 있고 이거 완전 제곱이니까 뭐 플러스 마이너스 2개씩 나오겠죠. 마이너스 3 대입해주면은 마이너스 2, 1 대입하면 2 되겠고 마이너스 4 대입하면 2 대입하면 됐죠. 아이고 개수 구해가는 거죠. 개수 구해가는 거니까 아이고 뭐 순서상들 일일이 좀 고려하지 않아도 금방 4개입니다 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뭐 이렇게 공통 부분들 의미들은 이제 정확하게 잘 판단해서 공통되는 부분들의 요소가 무엇인지 조금만 좀 판단하면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제주 제1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주어진 식의 최대값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뭐 식의 특징을 좀 잘 살펴봐야 되겠죠. 분모 자체가 4a제곱 4ab b제곱 이렇게 좀 처리가 되는데요. 분자분들 보게 되면 8 공통에 4a제곱 4ab b제곱 이런 모양을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면 4, 8, 32에 8ab 이렇게 좀 일부 좀 남기면 되겠죠. 됐습니까? 여러분들 좀 고려하게 되면요. 이 부분들이 8 공통으로 튀어나가고 그 다음에는 4a제곱 이걸 또 완전 제곱식이 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좀 만들어야 되는가요? 8ab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그냥 이렇게 좀 나누기를 좀 해서요. ab를 좀 나누기 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럼 일단 먼저 쓸까요? 4a제곱 4ab b제곱 이런 형태를 좀 처리해서요. 이 부분들을 좀 이렇게 직접 나누게 하게 되면 되는 거죠. b분의 4a 뒤에 걸 먼저 쓸까요? 그럼 a분의 b 그 다음에는 뭐 4 이런 형태로 좀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럼 이제 문자가 좀 역수 이런 모양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것에서 b분의 4a 더하기 a분의 b 산술기하 평균을 떠올리면 되겠죠. 이렇게 4 이렇게 처리해서 이 계산 결과 4입니다 라고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의 뭐 최소값이 된다는 이야기는 그렇다면 얘기는 이 전체 부분에서 이제 최대 이렇게 돼갈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최대값 자체는 이제 8 더하기 여기가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4 더하기 4분의 8 이렇게 처리해서 최대값은 뒷부분이 1로 계산되는 거니까 9입니다 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주어진 식 형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렇게 좀 살펴가는 건데 제 보기에는 이렇게 좀 공통적인 요소들이 좀 처리가 돼 있어서요. 이렇게 좀 끄집어내고 이렇게 모양 보겠고 이때 이제 이 부분들을 이렇게 좀 나누기 하는 이 모양을 통해서 식 모양을 좀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좀 만들어가는 이 절차 이 과정이 이제 중요한 항목이 되겠죠. 됐습니까? 아주 단순한 부분들은 아닌데 그래도 못할 만큼 좀 까탈스러운 부분도 아니니까 우리가 연습을 통해서 하나하나 좀 해결해 가면 되겠습니다. 제주도 관광객 100명에게 여행지, 애월, 함덕, 월정리 중에서 어느 한 곳이라도 선택한 관광객의 경우를 좀 조사했더니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습니다. 뭐 집합과 관련된 거니까 메모해 가면서 하면 되겠죠. 애월, 그 다음에는 함덕, 그 다음에 월정리 이렇게 해서 이런 정보 내용이 되는 거죠. 모두 여행한 사람은 7명이다. 가운데 부분 7명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 다음에 월정리를 여행한 사람은 43명이 되겠고 애월과 월정리, 애월하고 월정리 두 곳을 여행한 사람이 14명이다. 그럼 여기가 14다 이런 얘기인가요? 됐죠? 함덕만 여행한 사람은 없다. 이곳이 0이다.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월정리 여기 43명 요 부분만 메모를 하면은 뭐 나머지 내용들은 이제 전부 다 메모가 되겠죠? 자, 100명 중에서 어느 한 곳만 여행한 인원수의 최대값을 구해달라는 얘기는 옳고 애월 부분 발구하고 월정리 이 부분이잖아요. 여기 최대값을 구해달라. 그러면은 여기가 좀 커진다는 이야기는 아이고 나머지 부분들을 그러면 지금 아직 결정 안 된 부분을 0으로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함덕 여행한 사람이 7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뭐 최대 인원수를 구해달라는 얘기는 이런 얘기가 이렇게 좀 처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되시죠? 뭐 그렇다면은 전체가 이제 100명인데 아이고 이렇게 두 군데하고 세 군데 여행객 수 21명이니까 100에서 21명을 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79입니다 라고 해서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아이고 중간에 그럼 월정리를 여행한 사람 43명이다 라고 된 이런 부분들 그러면 나머지 인원수를 뭐 월정리 부분에 다 이렇게 빼놓으면 되는 거니까 특별하게 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어쨌든 문장 자체가 좀 기니까요. 긴 내용들을 이렇게 좀 필요한 부분들을 좀 메모해가면서 풀이해 가는 것.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에다 좀 메모해가면서 풀어가는 것이 풀이의 키포인트다라는 사실들 기억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수 p가 7 이상일 때 p제곱 플러스 1은 합성수이다. 이제 귀리법을 이용해 가지고 증명한 것이 되겠습니다. 7 이상일 때 p제곱을 이제 합성수이다 이제 반대가 이제 소수가 되겠죠. 소수라고 가정하는 부분들 이게 이제 귀리법이죠. 이제 그래서 이때 이제 7 이상의 소수는 이제 이렇게 두 개의 부분으로 좀 구성되어 있는 형태로만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되니까 6k 플러스 1 부분하고 6k 플러스 5 부분들 열심히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p제곱 플러스 2 처리하게 되면요, 36k 제곱에다가 12k 플러스 1에다가 더하기 2 이렇게 있는 그런 모양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3 공통으로 튀어나오게 되면 이 뒷부분이 3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3 곱하기 36에다 12K. 그럼 뒷부분들이 이제 여기 3 공통으로 나왔으니까 이건 1이 돼가는 거죠. 1입니다라고 전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이 부분들이 이제 3의 배수가 되는 거니까 소수가 아닙니다. 밝혔고요. 다음 부분 또 제곱하게 되면은 36K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2배에 그러면 어떻게 되죠? 60K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5 처리되겠고 더하기 2 이렇게 되가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또 3 공통으로 또 튀어나가게 되면요. 12K 제곱 그러면 3 공통 나왔으니까 이건 뭐 20K 처리되는 거예요? 20K 되죠? 그럼 27이니까 39, 27 이렇게 처리되겠고 결과 얻어져 가면 역시 이 부분들 3 곱하기 돼 있으니까 이제 소수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들은 소수라는 사실에 이제 모순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 말이 맞다라고 해서 합성수이다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일단 뭐 가나에 들어가는 부분들 A 값은 1이 되겠고 이 부분들은 뭐 20K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인데 아이고 20K에다가 지금 여기다 지금 그럼 뭐 1을 좀 대입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그럼 뭐 정답 20입니다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네모칸 채우기보다도 뭐 큰 틀에서는 규律법 반대말 이렇게 결론을 이제 부정해서 가정을 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열심히 했더니 모순이더라. 그래서 원래 말이 맞다. 이렇게 풀어가는 전체적인 규律법 흐름을 좀 이해가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6번입니다. 전체 집합의 세 부분 집합 ABC에 대해서 원소의 개수들이 쫙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다음에 최소값을 구해달라 이런 부분인데 벤 다이그램을 좀 그려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나중에 구해야 될 부분은 뭐죠? A부에서 B합식을 빼는 거니까 A만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원소의 개수를 좀 물어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그러면 이제 전체 교집합 7개 표시해주면 되겠고 교집합인데 비교집합 C 부분들이 11개 이렇게 되는데 7개를 빼면 4개가 되겠죠. 이제는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될 부분이 원소가 좀 최소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이제 교집합 부분이 원소가 좀 많아야 되겠습니다. B집합의 원소가 19개 되어 있는데요. 11개 보니까 8개 부분 원소를 이렇게 이제 이곳에 배치해주면 되겠죠. C집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5개 돼 있는데 11개니까 4개, 0개 이렇게 좀 표시하게 되면 원소가 이제 이곳에 많아지면은 A집합의 원소 개수가 적어지겠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19가 되는 거니까 25에서 19를 빼니까 6입니다라고 해서 원소 개수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최대, 최소 이런 부분들 여기 이제 이게 최대가 될 때, 최소가 될 때 과연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이해를 좀 해주면 되는 거죠. 이것이 최소가 될 때는 8, 4 이 부분들 뭐 최대로 좀 만들어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키포인트가 돼가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감안해 가지고 연산을 좀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학 문제집 ABC 구매 여부를 좀 조사한 결과 A와 B 모두 구매, B와 C 모두 구매, 그 다음에 C와 A 모두 구매. 교집합 원소의 개수가 증거진 거죠. 적어도 하나 구매, 합집합 주어진 거니까 원소의 개수를 뭐 A, B, C라고 했을 때 뭐 합집합 이런 걸 좀 알아봐야 되겠군요. 그러면 A 더하기 B 빼기가 14인데 이런 부분들 보면 60 더하기 14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60하고 14 이렇게 동시에 이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B 더하기 C 이런 부분들은 46에 16 46, 1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C 더하기 A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80에 18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형태로 처리하게 되면 계산이 좀 수월해지는 것 같습니다. 뭐 전부 더하기 하게 되면요 2배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해서 계산 결과가 될 텐데 와 이걸 좀 전부 다 더하게 되는 거죠. 아이고 뭐 30에다가 136 예, 처리가 된 거죠. 136 그 다음에 여기는 9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234가 되는 건가요? 234 그럼 이제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 부분들은 117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이때 이제 뭐 B를 구매하는 학생 수를 구해라. B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요. C 더하기 A를 좀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C 더하기 A 이 부분들이 뭐 98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이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계산하게 되면 이제 빼면 이제 B 값이 얻어지겠죠. 2에다가 7이니까 9가 되겠고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0에서 10에서 9를 빼는 거니까 1 이렇게 해서 19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B를 구매한 학생은 얼마다? 알아 운명이다 이렇게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주어진 부분들, 이게 지금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런 부분들이, 우리 근데 세 개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문장 표현에서 모두 구매했다, 교집합, 이거 적어도 하나 배웠다, 합집합. 그러니까 이제 수식사의 관계식들을 좀 이렇게 좀 깔끔하게 처리해가는 부분들을 알아보아야 되겠고요. 이때 이제 B를 구해갈 때, 전체 합을 좀 구해가면 이제 수월하다. 이런 부분들 좀 판단해가지고, 편리하게, 문제에 맞는 그런 연산을 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좀 연습을 좀 해둬야 될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장이 좀 길어서 판단하는데 좀 살짝 애로사항이 생길 수 있으니까 연습 철저하게 하는 거 잊지 말고 꼭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18번 시작합니다. 그림과 같이 일참수 fx와 그 역함수가 원에 좀 접하고 역함수를 또 평행이동을 했더니 중심을 지난다고 합니다. 이제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아이고 AB에 대한 정보가 좀 미흡합니다. C는 이제 교점 같아 보이는데 접점이라고 보고 좀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되겠죠. 자, 알겠습니다. 이때는 뭐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들은 F 역함수 부분들을 좀 잘 모르니까요. 이 부분들을 이제 Y는 equal AX 플러스 B라고 하겠습니다. 왜냐면 역함수를 평행이동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놓고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되겠죠.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1만큼 B 플러스 1 이렇게 처리해서 놓으면 되겠고요. 이 부분들이 원의 중심을 지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중심 좌표가 좀 2,2가 되는 거죠. 2,2를 좀 대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A 이항시켜서 A가 되겠고 B 플러스 1 여기가 2니까 이항시켜서 플러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B 값은 A 플러스 2다 이런 관계식을 좀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역함수하고 중심하고 이제 관계식을 또 하나 더 만들어야 되죠. 이게 이제 뭐 접하는 부분들이니까 반지름 길이가 루트 5입니다라고 해서 관계식을 좀 하나 더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루트 a제곱 플러스 1 분의 그 다음에 이제 ax 마이너스 y인데 이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2a 그 다음에 플러스 b에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서 절대값 해주면 되는 건가요? 됐죠? 이때 이제 이걸 좀 대입해주면 되겠죠. 대입을 하게 되게 되면 a에서 3a 마이너스 1 절대값 이런 부분들은 루트 5에다가 루트 a제곱 플러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들 제곱해서 열심히 산수하면 되겠는데요. 9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된 부분들이 5a제곱 플러스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그러면 4a제곱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4 이꼴 0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그럼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a 제곱인가요? 2는 이꼴 제로가 되겠고 1, 2에다가 2에 1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a 값은 그럼 2하고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좀 얻어져 가는 건데 뭐 그림 모양상 a 값은 양수가 돼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기울기를 좀 A를 양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A값이 뭐 음수에서 음수 기울기면 안 되는 거니까 A값 2해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역함수 자체가 2x 그 다음 B값은 3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좀 구해가면 되겠죠. 해서 역함수를 구해놨습니다. 자, 이때 이제 C점 좌표를 구해가려면 이 부분들이 역함수가 이제 y는 equal x 대칭 이렇게 된 부분들이니까요. y는 equal x를 좀 이용하면 또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y는 equal x하고 관련해서 좀 C점을 좀 찾으면요. x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에서 결과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이렇게 C점 좌표를 찾아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중심 좌표점 알았고요. 이때 이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가려면 아이고 이거 좀 도형적인 관계를 또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중심좌표 만나는 점 C 중심좌표가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돼 있고 여기가 이제 2,2 돼 있으니까 거리를 구해가야 되면 여기는 5루트 2에서 거리를 구해가는데요. 중간에 이렇게 접점 부분들 직각되는 부분들 이렇게 좀 찾아서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B점 이렇게 처리해주면 루트 5가 되겠고 그러면은 이게 얼마인가요? 50에서 5를 빼면 45 59, 45, 3루트 5 이렇게 처리해서 결과를 또 구해가면 되겠죠. 이때 이제 수선의 발 좀 내려야 되겠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루트 5가 아니라 5루트 2 5루트 2 h는 이퀄 3, 5, 1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가요? 약분하게 되면은 3 처리되니까 h 값이 루트 2분의 3에서 루트 2분의 3 이렇게 나오면 되겠고 또다시 또 피타고라스를 좀 해야 되는 거죠. 와 그러면 45에서 빼기 2분의 9 이렇게 좀 빼게 되면 9 공통에다가 5 빼기 2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니까 2분의 9 2분의 80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루트 2분의 9 이렇게 해서 결과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이제 바로 이제 요 넓이를 좀 이제 2배 가면 삼각형 ABC가 넓이가 되는 거죠. 삼각형 ABC 넓이를 구하라 이렇게 되게 되면 2 곱하기 2분의 1에다가 밑변 길이를 그럼 어떻게 할까요? 루트 2분의
루트 2분의 9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건가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어떻게 되죠? 루트 2분의 9, 루트 2분의 3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여기 약분되는 거니까 계산하게 되면 2분의 3, 9, 27에서 넓이를 좀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2분의 27. 어이쿠, 긴 호흡이 필요한 그런 문제네요. 무엇을 풀지가 좀 읽으면서 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이고 나름 또 헤맬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조금 이제 점검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역함수를 좀 평행이동해야 돼서 역함수 자체를 ax 플러스 b라고 놓고 평행이동한 식을 만들어 놓고 중심지랍니다라고 해서 관계식을 만드는 부분들. 그 다음에는 이 역함수가 중심좌표하고 이 거리가 좀 주어져 있으니까 거리가 루트입니다. 주어진 식도 대입해가지고 풀어서 이제 a 값을 구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역함수를 이제 구해가는 거죠. 결론적으로. 됐습니까? 역함수를 구하고 그다음 원래함수 구하고 이 정도에서 끝났으면 좋은데 뭐 삼각형의 좀 넓이를 구해달라 뭐 이런 얘기가 돼 있으니까 이 부분 이제 뭐 접점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모양 관계가 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접점 좌표하고 이제 이렇게 중심에서부터 직각되는 이런 부분들 또 연결하는 부분들 루트 2, 루트 5 피타고라스에서 구하고 또 다시 피타고라스 형태 이게 지금 넓이 구해가는 개념이 똑같죠. 밑변 곱하기 높이, 윗변 곱하기 높이는 형태에서 높이에 해당하는 부분들 구해놓고 그다음 또 다시 피타고라스에서 길이를 쭉 구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그런 넓이가 되겠습니다. 뭐 A점 자체의 모양을 살펴보게 되면 A점 자체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2배 주면 되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처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큰 틀에서 보게 되면 긴 호흡이 필요하고 연산 절차에서 중간에 좀 흐트러짐 없이 좀 진행돼야 돼서 큰 흐름 좀 다시 한번 좀 살펴봐 드렸으니까요. 철저하게 복습해서 이런 문제들도 좀 어느 정도는 좀 접근 가능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연습을 좀 많이 해둬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9번입니다. 좌표 평면 위에 세 점을 꼭 지점하는 삼각형이 있습니다. 평행이동에서 나온 좌표들 프라임 찍어서 표시해 주겠고요. B 프라임 좌표가 나와 있다는 이야기는 B가 평행이동을 얼마만큼 했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이때 이제 평행이동한 삼각형에 내접하는 원 방정식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이거 처음에 있는 부분에서 구해가는 게 좀 더 편리해 보이죠. 좌표들 보니까 원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이렇게 이런 모양 형태로서 표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직각 형태가 되어 있으니까요. 뭐 길이 형태로 좀 표시가 되면 여기가 8입니다. 여기가 15입니다. 이런 얘기니까 이것이 뭐 17입니다까지 해서도 구해갈 수 있겠죠.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이제 과거에 배웠던 걸 좀 이용해야 되는데 반지름 길이를 좀 R이라고 해주면요. 여기가 R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여기가 15-R에다가 밖에서 보니까 15-R, 8-R에 8-R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 둘을 좀 합하니까 23-2R인데 이 부분들이 17입니다.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뭐 2R은 6해서 R 값이 3입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좀 뭔가를 좀 얻어갈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그럼 이제 뭐 중심 좌표가 그러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에다가 반지름 3 이렇게 해서 원방정식 좀 이해가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부분들을 문제가 좀 뭘 해야 되겠습니까? 평행이동을 해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7 그러면 되겠고 그 다음에 17 이렇게 됐는데 마이너스 2만큼 또 평행이동 된 거죠. 마이너스 15에서 갔으니까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5 이렇게 돼서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x 플러스 7의 제곱 y 플러스 5의 제곱은 9 이렇게 만들어가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풀이를 또 진행하려면 아이고 전개해야 되는 거군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에다가 14x 49 그 다음에 10y에다가 25 그 다음에 빼기 9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뭐 9가 좀 사라지니까 40에 65 처리해주면 이제 C값을 얻어져 가는 거죠. 문제에서 C-B-A를 구해달라. 그러니까 65에서 뭐 10을 빼고 또 14를 빼니까 24를 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41입니다. 라고 해서 구해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1 처리됐죠? 됐습니까? 주어진 좌표 부분들 이렇게 잘 살피니까 도형적인 요소에서 이렇게 뭐 직각되는 부분들 모양 나와 있는 부분들이니까 일단은 뭐 아이고 이게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거가요? 뭐 길이 이렇게 좀 처리해야 되는 거 해서 어쨌든 이제 관계식 두 부분들 내접 원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 중학교 때 배웠던 이름들을 해서 어쨌든 뭐 반지름 해서 이제 좌표 찾아가는 부분들 언제 배웠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좀 효율적으로 풀어가냐가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심 좌표고 반지름 찾아내는 부분 그 다음 이제 평행이동 부분 이용해서 우리가 풀 부분들을 좀 이렇게 찾아내는 과정 됐습니까?
풀이가 좀 그럴싸해졌나요? 평행이동한 좌표에서 하게 되면 좌표가 좀 불편한 거니까 기본 맨 처음에 주어진 좌표들이 이렇게 길이들을 구하기가 좀 편리한 그런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맨 처음 주어진 좌표를 이용해서 풀어가는 것이 효율적인 그런 풀이가 되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좌표 평면에 있는 점을 다음과 같은 규칙에 따라서 이동을 좀 합니다. x좌표가 크게 되면요 y는 이꼴 x 대칭 이동하고요. 그래서 다음 좌표 만들고 y좌표가 크면요 평행 이동을 해서 다음 좌표를 만들어간다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좌표도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열심히 좀 하고 보기에서 오는 것을 골라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는 뭐 도형적인 요소니까 좀 메모를 해가면서 풀어가는 게 좋겠죠. 1, 2, 3, 4, 5 1, 2, 3, 4, 5 대략적으로 이게 표시가 그래도 좀 그럭저럭 비슷하게 맞아야 되는데 됐습니까? 아이고 이 표시는 좀 잘못됐네요. 5,1인데 그럼 6까지 표시해야 되는 거야? 1, 2, 3, 4, 5, 6 알겠죠? 6까지 뭐 대략적으로 쑥 이렇게 그려서 뭐 여기 P점 좌표를 좀 표시해가는 겁니다. P점 좌표를 이제 5, 이렇게 해서 표시를 좀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P1 좌표는 이제 표시가 됐고요. X 좌표가 크게 되면 이제 대칭 이동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럼 이제 1,5가 되겠죠. 1,5에서 P2 좌표가 이제 1,5 이렇게 해서 나오면 되겠고요. 이제는 y좌표가 더 크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y좌표가 크게 되면 평행 이동을 좀 이렇게 하는 거죠. x로 1만큼 y로 마이너스 1만큼 계산해서 이렇게 했죠. p3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 2,4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p4 이렇게 돼서 3,3 이렇게 구하면 되겠고요. 좌표가 같아졌는데요. 같아질 때도 계속 평행 이동이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4,p5 해서 이제 4,2 이렇게 구해가면 되겠죠. 아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x좌표가 더 커지니까 아이고 이렇게 가는데요. p6 아이고 그럼 이제부터는 계속 여기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죠? 평행 이동하고 평행 이동하고 다시 가고 또 평행 이동하고 아이고 처음에만 좀 변화되고 이렇게 계속 똑같은 형태가 좀 넣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좌표들은 잘 표시해주면 되겠죠? 여기가 5니까 6 7, 8, 9, 10, 11 좌표가 이렇게 쭉 돼간다. 살짝 좀 메모해 남겨놓고 풀이를 좀 진행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뭐 PN 기울기는 1 아이고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런 부분 좀 잘못된 내용이 되겠고요. P1하고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 P4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3,3 이렇게 길이 구해가는 거하고 P2하고 P2는 여기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는 P7 7이 그럼 어디죠? 7이 또 4가 되는 거니까 아이고 이 관계 이거 똑같습니다. 이거 좀 맞는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P1하고 그 다음에 P8 8은 또 여기잖아요. 8 이웃한 부분들 2점 그 다음에는 원점하고 연결해서 삼각형 넓이 구해라 이런 얘기인데 일단은 이런 거는 어떻게 되죠? 직선의 방식을 이용하면 되겠군요. 이렇게 6 이렇게 이용해서 그럼 이제 높이를 좀 구해가면 되겠죠. 높이를 됐습니까? 높이는 그러면은 아이고 이건 3,3을 연결하니까 높이는 3루트 2 이렇게 쳐야 되겠는데요. 그럼 이제 2분의 1에다가 두 점 사이 거리는 그러니까 루트 2가 되겠고 높이는 3루트 이렇게 쳐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렇게 되면 약분이 되니까 넓이는 3이다라고 해서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넓이 3 맞는 이야기. 그럼 니은 디귿 맞습니다라고 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문제에 주어진 규칙 좀 메모만 좀 잘하면 되는 거겠고 재미난 특징은 뭐 대칭한다든지 저는 이제 사실 눈치를 챘거든요. 이렇게 지금 평행 이동을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선 위에 이제 계속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대칭 이동하고 좀 연계성이 좀 싹 보여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직선에다가 표시해가면서 메모한 거니까 이런 분들 좀 참고해가면서 학습을 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21번 시작합니다. 집합 x에 대해서 x에서 x로의 함수 fx,gx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fx 그래프 그리면 되겠고 gx는 fx를 이용해서 좀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될 그런 내용이 같습니다. fx 그래프 일단은 뭐 그려야 되겠죠. 1, 2 범위를 좀 쪼개서 나타내 주겠고 y 값도 2까지 나오는데요. 2x 돼 있으니까 이렇게 표시해 가면 되겠죠. 좌표 여기 값이 2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기울기 값도 역시 거꾸로 가서 그려가면 되겠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 형태로 해서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fx 그래프 그렸습니다. y는 꼴 fx. 이때 이제 풀이를 진행하려면 이제 합성함수가 필요한 거죠. 아이쿠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요. 조금 좀 불편한데 차분하게 좀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1, 2 0 이렇게 처리해서 뭐 합성함수라는 부분들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맨 처음에 정의가 이제 0부터 1까지 돼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대입해서 나온 결과
그럼 이제 이렇게 쭉 나오는 거니까 0부터 2까지 나오겠죠. 그 부분들을 좀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 0부터 2까지 대입 결과를 맨 처음에 정의역 부분이 0과 1 이렇게 됐으니까 이곳에다 그려가면 되겠죠. 그래프 모양이니까 1, 2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쭉 올라갔다 내려오는 모양을 그려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다음에는 1부터 2까지 결과를 좀 대입하게 되면 나온 결과는 조심해야 될 것은 이렇게 2에서부터 0까지 나오는데 그걸 대입해야 될 때 거꾸로 대입되어 가는데요. 그 모양 자체도 또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은 모양이 되겠죠. 쭉 올라갔다 내려오는 모양이니까 이렇게 그려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FF 합성함수 그래프 좀 그려놨습니다. 걸쳐 있고요. 그 다음에는 GX 그래프를 그려서 좀 이렇게도 근을 좀 찾아가야 되는 거죠. 아이콜레. 그럼 0과 1 사이는 EX 이렇게 대입하는 거니까요. GX라는 것은 X 값이 0과 1 사이가 되면 EX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2배의 EX-1의 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래프 그러면 1, 2 해서 또 나눠서 그려가면 되겠죠. 뭐 1을 대입해 꼭지점이 2분의 1 되는 그런 2차 함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1을 대입해 주게 되면 1에다가 제곱하면 1 그럼 2배 되니까 2까지 가는 거죠. 1, 2 이렇게 가는 모양들. 그럼 2차 함수니까 곡선 형태로 이렇게 좀 그려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좌표가 2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 X값이 이번에 또 어떻게 됐습니까? 1과 2 사이가 되게 되면 요 함수를 좀 대입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4-2x 빼기라니까 3-2x 3-2x 제곱하면 2x-3에서 제곱하면 되겠죠. 이렇게 처리되면 꼭지점이 2분의 3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죠. 2분의 1, 2분의 3 이렇게 바뀌어가겠고 1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 제곱하면 1에다가 2 똑같군요. 좌표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렇게 2차 함수를 그려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GX 그래프도 그렸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아이고 모든 실근의 합 알파를 좀 구해야 되는데 알파가 좀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요. 메모를 좀 잘해가면서 풀이를 진행해 가야 되겠죠. 자, GX 그래프가 불편하니까요. 합성함수 그래프를 이곳에다 오버랩해서 그려가게 되면 쭉 이렇게 그려가면 되겠죠. 그래서 교점들이 이렇게 좀 4개가 생기는데 이 문제들은 둘 다 대칭성이 있는 부분들이죠. 2분의 1을 중심으로 대칭인 F 합성함수 그래프가 됐고 또 1부터 2까지는 또 2분의 3에서 대칭이고 이 참수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근 자체가 2분의 1 마이너스 알파 2분의 1 플러스 알파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겠고 다음 2분의 3 마이너스 이것도 뭐 대칭 구조가 똑같은데 불안하니까 뭐 다른 값을 쓰죠. 베타 그러면 2분의 3 플러스 베타 이런 형태로 해서 글을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뭐 큰 틀에서는 뭐 1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라고 해도 뭐 무방한 그런 문제의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합하면은 이것이 1이 되겠고 이것이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합해서 최종 4가 좀 되는 그런 모양 이 부분들을 알파라고 한다고 해서 알파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은 또 무엇을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요게 이제 2하고 만나는 이제 실근의 개수를 하고 했는데요. 합성합수는 y는 2니까 이렇게 그으면 이걸 뭐 쉽게 구하는데요? 2개? 베타는 2입니다 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하고 2하고 더하면 6이고 6, 4, 24 해서 2번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합성합수에서 2 만나는 이거 좀 쉬운 내용 같고요. 앞에 부분들이 좀 관심 있다군요. 역시 대칭에서 이렇게 나온 4개 부분들 표시해가는 절차 조금은 불편한 그런 내용. 일단은 뭐 GX 그래프 그려가는 부분들 당황할 수 있는데 이거 대입해가지고 이렇게 좀 식을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좀 처리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전에는 합성함수 그래프 그려가는 부분들 역시 좀 절차 이해가는 이런 절차죠. 절차 이해해서 이렇게 그려가는 이런 모양들 좀 신경 써가지고 학습을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당황시키는 그런 요소가 군데군데 포함되어 있으니까 복습 철저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22번 시작합니다. 그림과 같이 한 변 길이가 1인 정사각형 4개를 이어 붙여서 만든 모양의 타일을 빈틈없이 붙여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가를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 이거를 이제 fxy라고 했을 때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활용해가지고 나로 옮기는 도형을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와 그렇군요. 이 가 부분들을 좀 이용해 가려면 일단 모양 자체가 좀 유사한 모양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이건 좀 y는 이렇게 좀 대칭 이동을 해서 모양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이렇게 긴 모양하고 짧은 모양 이렇게 좀 모양 틀이 좀 잡혀가죠. 이렇게 됐습니까? 일단 이런 모양을 좀 만들어 놓고요. 이런 모양을 좀 이제 평행 이동을 좀 해야 되는 모양 자체가 똑같았으니까 이제 평행 이동 해가면 되겠죠. 그럼 이제 y는 이꼴 마이너스 x 대칭 이동하게 되는 거니까 fxy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되죠? X부호도 바뀌고 Y부호도 바뀌면 서로 이제 문자도 바꿔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 이런 형태로 좀 바꿔가면 되겠죠? 이렇게 바꿔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이제는 평행이동을 해야 되는데 칸수를 좀 카운팅해야 되는데 X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까지 가면 되는 거죠. X로 일곱, X로 7만큼 평이동 이런 거군요. Y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만큼인데요. Y는 이제 8만큼 또 평이동 이런 부분을 처리해야 되겠죠. 그러면 F 마이너스 Y 플러스 8 처리해주면 되겠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7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군요. 됐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좀 답이 되겠군요. 되셨죠? 뭐 주어진 부분들 아이고 그림이 뭐 상당히 혼란스럽게 구성되어 있는데 아이고 뭐 키포인트만 보게 되게 되면 어떤 대칭 이동을 해야 되느냐 그럴 때 대칭 이동에서 일단은 모양 똑같은 부분들을 이렇게 만들어 갈 때 y를 이걸 마이너스 x 대칭해 주면 되겠다 이런 부분들 빨리 좀 판단해 가는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요. 그 다음은 뭐 평행 이동은 뭐 칸수만 좀 정확하게 잘 카운팅하면 되는 내용이니까 그림 이 전 그림 형태 좀 주어져 있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고요. 차분하게 대처해 가면서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단답형 문제 시작합니다. 두 점 A, B 주어져 있고요. X축의 점 C, D 그 다음에 Y는 이 위의 점 E가 있습니다. A, C 그 다음에 C, E, D 쭉 연결을 시킨 거죠. 길이들을 어떻게 하면 최소가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뭐 좀 4,4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뭐 대칭 이동해서 마이너스 4,4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이 길이가 이렇게 같아지는 모양이니까 4, 마이너스 4에서 갖다 놓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 역시 A점 좌표도 이렇게 대칭 이동해서 좌표를 좀 갖다 놓으면 되겠죠. 똑같은 길이 형태를 갖다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에서 좌표를 좀 갖다 놓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제는 그러면은 길이 자체를 조금 그냥 단순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오는 길이만 이제 최소가 되면 되잖아요.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이게 y는 2인데 이걸 좀 대칭 이동을 다시 뭐 짧은 걸 좀 대칭 이동할까요? 갖다 놓아야 되는데 요 길이 자체가 지금 6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6만큼 올라간 이런 좌표가 돼야 되잖아요. 4, 그래서 2에서부터 6까지 좀 더하게 해줘야 되는 거니까 8입니다라고 해서 좌표를 구해라는 부분들이 이 문제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대칭이동 다 했으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직선거리로 이렇게 가면 이런 문제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좀 그럴싸한 이론이 좀 됐나요? 자,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x좌표는 어떻게 됐습니까? 9 차이 나니까 9제곱에다가 y좌표는 15가 되는 거예요. 15 차이가 나니까 15제곱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9가 3이 공통이군요. 3 공통 나가면 이제 3제곱에다가 5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3에다가 9에다가 25 이렇게 처리되니까 34 처리되는 거예요. 그럼 3루트 34 이렇게 돼서 최소값을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대칭 이동이 단순하게 되는 부분들이 아니라 조금 좀 불편하죠. 한번 대칭 이동하고 다시 나온 결과들을 이용해서 모양 이해해서 대칭 이렇게 두 번 해야 되는 그런 요소가 좀 관련되어 있으니까요. 침착하게 좀 대응해가면서 풀이 좀 잘 진행해가면 좋겠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두 부분 집합 x, y가 x는 원소가 4개고 y 집합은 x 원소들을 가지고 이렇게 새롭게 만드는 건데요. 됐죠? 두 집합에 대해서 만족시킬 때 a 값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원소의 총합이죠. 뭐 원소들을 뭐 4개의 문자를 다 더하게 한 부분들이고 나중에 이제 요걸 좀 잘 이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s, x 합 y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는 sx 더하기 sy 그 다음에 이제 빼기를 해주면 되죠. x 교집합 y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이 부분들 뭐 13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여기는 이제 원소를 댔을 때 모양들을 만약에 이쪽에 PQRS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는 이쪽은 3분의 2PA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부 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분의 2 공통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PQRS를 더하기 하는 부분 13 처리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3분의 A 이런 부분들이 4번 이렇게 계산되는 이런 형태로 해서 SY를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이 부분들이 이제 문제의 키포인트가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집합은 뭐 교집합 원소되어 있으니까 8을 좀 이렇게 빼면 되겠죠. 이 부분들이 23입니다라고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이제 연산만 잘하면 되겠죠. 계산하면 10에다가 18입니다 라고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럼 여기 또 3분의 얼마가 26 더하기 3분의 4a는 해서 이제 식을 좀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식을 저렇게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아이쿠 이거 좀 아이고 약분이 좀 이게 13 2a
그 다음에는 여기 9 곱하기 3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약분한 다음에 3을 좀 곱하기해서 처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7에서 13을 빼는 거죠. 그러니까 14입니다라고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A 값은 7입니다라고 결과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7 값을 구하십시오. A 값 얼마? 7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문제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부분, 중요한 요소 부분이 이게 SY를 구해가는 그런 절차가 되겠죠. 이거라고 해서 그럼 이런 모양들 3분의 2Q 플러스 A 또 썼는데 이런 거 4개를 좀 다 더하게 되면 3분의 2배의 PQRS 다 더하게 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뭐 3분의 A를 다 더하게 한 부분들 이렇게 다 얻어지는 거니까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또 13 이런 걸 또 이용해서 이렇게 하하 이렇게 처리 아주 좀 잘한 것 같습니다. 그죠? 여기 보양 부분들 역시 거듭 강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꼼꼼하게 주어진 문제의 특징 잘 살펴서 효율적인 풀이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5번 단답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고 제1고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의역 100이하의 1000이하이군요. 1000이하의 자연수에 대해서 x에서 x의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나눠 떨어지면 곧바로 대입하고 나머지가 1이면 이곳에 대입하고 더하기 1에서 나눠 떨어지게 만드는 거군요. 나머지가 2면 이곳에 대입해서 2 더하기 1, 3 나눠 떨어지게 만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f2를 하게 되면 이제 두 번째 식에다 대입해서 1이 되는 거죠. F2 되게 되면 세 번째 형태에다 대입해서 또 1이 되겠고, F3은 무에 대입해서 1이 되겠고, F4를 하게 되게 되면은 또 다시 가운데 칸에 대입해서 3분의 6이니까 2 되겠고, F5도 3분의 6 해서 2 되겠고, F6도 2 뭐 이런 형태로 쭉 진행해간다 이런 얘기 되겠죠. 이러다가 1000까지 하는 일은 벌어지면 안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런 규칙이라는 것 좀 대충 이해했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부분들은 이제 뭐 합성함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4번 했을 때 어떤 원소들이 얻어갈 수 있느냐 이런 얘기인데, 1000이라는 부분들은 그럼 어떻게 되죠? 가서 보자. 지수가 81, 243, 그 다음에 729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1000이라는 숫자를 좀 소인수분해해서 3의 지수인 729에다가 그 다음 243에다가 더하기 하더라도 960, 70이 되니까 28, 27, 1 뭐 이런 형태로 좀 소인수분해 좀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3하고 좀 연관성 있게. 그러면 F1000을 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면 요 숫자 부분들은 이제 243, 3으로 나눠서 떨어지고 이렇게 처리되겠고, 요 부분들은 81로 되겠고, 요 부분들은 9 되겠고, 여기는 그대로 1 이렇게 처리되는 이런 숫자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F 또 1000 이렇게 두 번 적하게 되면 이건 81, 27, 여기는 3, 1 이런 형태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세 번 또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27, 여기는 9, 여기는 1 더하기 1 이렇게 처리되겠죠? 됐습니까? 이제 드디어 4번을 하게 되겠습니다. 4번을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 요거는 이제 9로 풀리고 요건 3으로 풀리고 요건 합이 2 돼서 또 다시 1로 풀리겠죠? 그래서 이제 이 계산 결과가 1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그보다 작은 숫자들은 이보다 계속 작은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요. 여기에서 나온 원소의 개수는 그건 몇 개다? 13개까지 얻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보셨죠? 이렇게 좀 낮은 숫자들은 이제 차곡차곡 다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또 하나 또 이렇게 또 7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건 또 3 얻어지거든요. 8도 이제 3이 얻어지고 9도 3이 얻어져가 이런 형태로 됐죠? 그러니까 작은 숫자들은 그 밑에 있는 숫자를 전부 다 채워가는 그런 모양들. 됐습니까? 1000까지 계속 할 수 없으니까 이제 1000을 이제 소인수분해해서 효율적으로 3의 지수 형태들을 좀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표시한 부분들. 이게 이제 문제의 좀 약간의 뜻을 파악해가서 풀이해가는 이런 절차니까요. 이런 부분들 좀 꼼꼼하게 점검해가면서 풀이를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25번 제1고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 약간 좀 뜻 파악해야 되는 그런 요소가 좀 가미되어 있어서 살짝 좀 어려운 그런 내용인데 철저하게 복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좀 잘 알아갔으면 좋겠고요. 앞쪽에도 우리가 배운 이론들 점검해오는 훌륭한 좋은 문제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연습을 통해서 실력 쌓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제주 제1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